자, 드디어 이제 세계 배석인데, 우리가 앞에 쭉 막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용어들이나 이런 지식들을 알아낸 게, 알아본 게, 이 세계 배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안 건데, 자, 세계 배색이라는 건 이런 거야. 세계 속성 대비 특성을 이용해서 색채를 조화시키는 것이다. 우리 좀 전에 했던 게, 좀 전에 했던 색상 대비가 어떤 것들이 있었어? 색상 대비, 명도 대비, 채도 대비, 면적 대비, 뭐 보색 대비, 동시 대비 뭐 이런 것들이잖아. 이런 대비를 가지고 색을 조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색을 배색한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거야. 그래서 결국은 배색한다는 것은 그 대비를 이용하는 거고 대비가 크면 어떻게 될까? 서로 명도 차이가 크게 하거나 채도 차이가 크게 하거나 색상 차이가 크게 하면 당연히 강렬하고 활동적인 어떤 분위기가 나올 것이고 또 대비를 작게 했을 때 대비 뭐 채도를 유사한 채도를 놓거나 색상을 유사 색상으로 하거나 명도 차이를 크게 두지 않거나 이러면 어떻게 될까? 잔잔해지겠지? 그러면 차분하고 안정된 분위기의 색을 배색시킬 수 있고 그 색의 배색에 의해서 그 사이트가 보여지는 룩앤필 정체성이 확정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컬러 배색의 역할을 보면 뭐 지금까지 했던 웹 인터페이스 또는 웹 디자인에서 컬러가 어떤 디자인의 역할을 해주느냐라는 것과 유사하겠지. 결국은 그런 배색에 의해서 사이트의 목적성이나 또는 성격이나 결국은 표현적 영역에서 사이트의 정체성을 확정시켜주는, 확립시켜주는 아주 강력한 주요 요인이다. 두 번째, 그런 것과 이제 연계시켜서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보면 세계 배색에 의해서 그 사이트의 시각적인 경험 또는 표현을 동적으로 할 것이냐, 정적으로 할 것이냐. 뭐 예를 들면은 이 사이트는 사이트 목적이나 컨텐츠의 특징이나 또 사용자의 성향으로 봤을 때 좀 더 액티브하게 보여야 돼. 아니면 정적으로 보여야 돼. 아니면 엘리전트하게 보여야 돼. 아니면 모던하게 보여야 돼.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는 단일 색상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이런 배색에 의해서 전체적인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지.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기능성, 사이트의 디자인의 기능적인 목표에서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정보를 유도하고 강화하면서도 배색의 차이에 의해서 얼마나 더 강조할 것이냐, 아니면 부드럽게 강조할 것이냐, 아니면 구분을 정확히 딱 끊으면서 컨텐츠 덩어리 정보 구분을 만들어 줄 것이냐 이런 것들과 연계되어 있고 또 사이트는 그거에 보면 여러 가지 카테고리 또 메뉴라고 하지 메뉴별로 또 색을 구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페이지별 배색에 의해서 그 전체가 보여지는 사이트 전체 어떤 메뉴는 파랑 어떤 메뉴는 노랑 어떤 메뉴는 빨강 뭐 어떤 메뉴는 뭐 회색 이렇게 전체 동일한 컬러 배색을 전체 페이지에 적용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메뉴별로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 메뉴별에 의해서 페이지 간에는 서로 차별화가 될 거고 사이트 전체로 보면은 어때? 전체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색의 경험적 느낌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배색들을 분류해 보면 크게 보면은 두 가지야. 동일 배색, 동일 유사 배색 한 묶음으로 묶을 수 있고 색상 배색, 세퍼레이션 배색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뭐 VV 했는데 사실은 동일 유사 배색 한 묶음으로 보는 거고 색상 배색, 세퍼레이션 배색 해서 이렇게 유사한 색상, 이건 색상으로 한 거야. 유사한 색상으로 배색을 하면 어떻게 될까? 아까 볼듯이 차분하고 안정적 분위기 또는 전체적인 큰 느낌으로 큰 컬러의 느낌으로 한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고 만약에 색을 각각 하나의 페이지에서 각각 막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쓰거나 막 부딪히게 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 좀 더 강력하고 또 강렬하고 활력적인 어떤 사이트의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그런 배색이 저대비를 했을 때 고대비를 했을 때
그라데이션을 했을 때, 아까 그냥 색상 세퍼레이션을 했을 때, 이미 우리가 기획을 하고 있고 기획을 한 후에 디자인 기획과 디자인 시안을 만들기 때문에 사이트의 기획을 보면 이 사이트는 어떤 목적이나 어떤 특징으로 디자인 계획이 가야 되고 그 디자인 계획에 의해서 시안을 만들고 스타일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 이미 정해져 있는 거지. 차분하고 정적인데 배색을 뭐 강렬하고 활동적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지? 당연히 차분하고 정적인 목적이나 컨텐츠 특성에 맞게 색채 배색은 그것과 연결돼 있으니까 뭐 지금 이게 너무 뭐 많아 너무 복잡해 이게 아니고 사실은 어느 정도 정리된 그런 기획과 디자인 기획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 배색 또는 이런 대비를 특징을 분명히 알면서 거기에 적용만 시켜도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볼까요? 일단 크게 배색을 보면 동일 유사 배색과 색상 배색, 세퍼레이션 배색이라고도 한다. 동일 유사 배색은 동일하다는 건 뭐야? 하나의 색을 가지고 화이트와 블랙만 또는 명도와 화이트와 블랙이니까 명도지. 그리고 채도를 색을 화이트와 블랙의 채도만을 가지고 조절해서 만드는 거야. 바로 이거지. 얘의 원색은 아마 이거일 거야. 얘의 화이트를 더하고 또 블랙을 더해서 색상 하나만 갖고 화이트와 블랙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배색하는 방법. 주류해 보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뭐야 하나의 색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일감을 가져올 수 있는 거야. 그것을 가지고 그 하나만 갖고 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아까 12색상환에서 인접한 것들을 유사색상이라고 했잖아. 그 유사색상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배색을 유사배색이라고 하는 거야. 이건 좀 차이가 있지. 얘는 요색 하나를 가지고 화이트와 블랙으로 배색하면 그 조절을 해서 명도 채도를 조절해서 배색하는 동일 배색이라면 얘는 뭐야? 옐로우와 레드를 가지고 그지? 배색하는 방법. 두 가지 색이 쓰였다는 적어도 물론 이 주황색은 옐로우와 레드를 섞어서 만든 색일 수 있겠지만 그지? 어쨌든 하나의 컬러. 옐로우 하나만을 가지고 블랙을 섞는다고 레드가 되진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주변의 색, 유사한 범위, 색상 안에 내가 여기 있으면 그 양 사이드에 있는 녀석들을 유사한 범위 색상을 가지고 만드는 배색. 동일 배색보다는 조금 더 활력적이고 조금 더 조화로운 배색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야 전체적으로는 동일 배색, 동일이나 유사 배색은 색을 크게 부딪히지 않게 하는 배색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통일감 있는 색을 경험시킬 수 있는 아이덴티티를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밑에 있는 세퍼레이션 배색은 세퍼레이션이 이 벽이잖아, 그죠? 딱딱딱 구획을 주는 거야. 그리고 그것들을 색상 배색이라고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색상이 부딪히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위에 있는 동일 색상이나 유사 배색을 한다면 색이 부딪히지 않잖아. 그럼 세퍼레이션 되지가 않지. 당연히 세퍼레이션 되려고 하면 다른 색들을 써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물론 중간색인 노란색을 가지고 배색을 해서 조금 더 완화는 시켰지만 어쨌든 뭐야 위에 있는 유사 색상 범위에 있는 색보다는 훨씬 더 색이 다른 거지. 또 옆에 보면 더하지, 그지? 좀 이렇게 색상 화면 안에서 색상을 위에는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게 밑에 있는 세퍼레이션 배색은 어때? 면마다 또는 명의 특징적인 부분의 레이아웃에 색을 다른 색상을 써서 부딪히게 하는 것. 당연히 위에 있는 동일 유사보다는 훨씬 더 화려하고 강렬하고 그런 어떤 느낌들을 줄 수 있겠지. 실제 예를 한번 볼까? 자 봐. 이쪽 왼쪽 부분에 있는 게 동일 유사 배색, 오른쪽 부분에 있는 게
색상 또는 세퍼레이션 배색이다. 뭐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 그지? 근데 그 배색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명칭화해서 알고 있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동일 유사 배색은 얘는 전체적으로 핑크톤, 그지? 핑크톤을 가지고 화이트와 블랙 또는 그것과 유사한 색상을 가지고 만들어지면서 만들어낸 그런 색상 배색이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그지? 안정감 있고 자연스럽고. 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레드와 그리고 블루와 그 안에 또 핑크와 옐로우 어때? 다양한 벽이 만들어지는 색들 또는 구분될 수 있는 색상들로 부딪히게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엄청난 큰 어떤 뭐 선명하다고나 할까? 또는 아니면 팝적인 느낌, 활동적인 느낌들 이렇게 대치되는 거야. 전체적으로 유사 동일한 것들은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색을 부딪히게 하는 세퍼레이션 배색은 전체적으로 활력 있고 명쾌하고 이런 움직임을 갖게 하는 경쾌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구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 보이는 건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이런 색상을 동일 유사 배색이라고 한다. 이런 배색을 세퍼레이션 배색, 색상 배색이라고 한다. 요거를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위에 볼 때는 색상에 의한 배색을 유사 범위로 넣을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좀 다른 쪽에 있는 부딪히는 색으로 할 것이냐. 이 배색이라고 하면 요건 조금 더 좀 세분화해서 보자는 거야. 색채 계획에서 배색을. 자, 그럼 같은 배색을 하더라도 명도와 채도로 배색을 조금 더 구분시킬 수 있어. 자, 위에는 명도고 밑에는 채도다. 자, 고명도 배색이라고 하는 것은 고명도라는 거는 명도가 높은 것. 명도가 제일 높은 색은 하얀색이잖아. 자, 얘들은 파란색, 그리고 노란색, 핑크색인데 다 화이트 쪽에 가까우니까 명도가 높은 색이야. 그지? 그 높은 명도끼리만 갖고서 만든 배색을 고명도 배색이다. 중명도는 중간 색상에 있는 명도를 가지고 만든 것. 저명도는 명도가 낮은 것, 블랙에 가까워지는 쪽으로 만들어진 배색.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대조명도 배색이라는 게 더 중요하지. 실질적으로 다 고명도를 쓰거나 다 중명도를 쓰거나 다 저명도를 쓰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구분, 우리가 배색을 명도로 구분할 때 구분으로서나 이해해야 되고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명도에서의 배색에서 대조명도 배색을 많이 쓰는 거지. 명도차를 주는 거야. 만약에 얘가 이제 5단계라면 얘는 5가 되고 얘는 2가 되고 뭐 얘는 한 4가 되겠네. 그치? 어쨌든 차이를 두는 거야. 얘네들은 뭐야? 명도차가 없잖아. 그치? 같은 명도로 하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은 대조명도고 밑에는 대조채도라는 건 뭐야? 같은 채도를 쓰는 게 아니고 채도의 차이가 또는 명도의 차이가 대조되게 크게 하는 것. 그런 배색을 대조명도 배색, 대조채도 배색이라고 한다. 고채도 배색은 채도가 다 높은 색으로 배색하는 방법. 중채도 배색은 채도가 전부 다 낮은 배색, 낮은 것들로 하는 배색.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야. 그래서 막 너무 많은 구분으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고명도끼리, 중명도끼리, 저명도끼리 그 명도 안에서 또 명도의 차이를 두는 것. 채도도 높은 채도로만 배색하는 것, 채도가 낮은 것들로 하는 배색, 또 채도 차이를 주는 배색.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예를 보면 이런 거야. 이게 이제 저 대비 배색이다. 이거는 명도도 명도값도 유사하게 둔 거고 채도도 낮게 둔 거야. 전체도 부드러운 느낌들로 파스텔조의 부드러운 배색을 만들어내는 거지. 자, 이쪽은 고대비 배색이다. 채도 관계도 그렇지만 여기 채도라고 써 있지만
채도 명도 다 같이 얘기했듯이 섞여 있는 거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딱 분리해서 채도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명도 관점으로도 볼 수 있고 근데 결국은 복합 분석이 되는 거지. 자, 얘는 색상으로도 베네똥은 여러분들 요즘 베네똥 아나? 선생님 세대는 베네똥이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브랜드였는데 어쨌든 칼라를 강하게 다양하게 또는 강하게 부딪히게 하는 그런 컬러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만드는 그런 의류 브랜드인데 뭐 의류도 그렇고 뭐 가방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드는데 어쨌든 화장품도 있나? 어쨌든 컬러를 브랜드화해서 그 컨셉으로 만들어진 브랜드가 베네똥인데 그 베네똥의 대표 컬러가 바로 이 그린과 그리고 핑크, 자주빛 이 계열이야. 이 두 가지를 강하게. 그래서 보색 대비잖아, 그지? 초록에 반대에 있는 것은 빨간색인데 그 빨간색 바로 옆에 있는 게 보라색이거든. 그래서 거의 보색 대비라고 볼 수 있는 강력함을 색상에도 주었지. 아, 선생님이 이제 오래 강의하다 보니까 목이 막 간다. 자연스럽게 그냥 합니다. 자, 어쨌든 색상으로도 대비가 강력하고 또 이 안에서 보면은 명도가 명도가 낮은 거, 명도가 높은 면 분할이 있지. 크게 보면 이것도 이렇게 명도가 요거는 명도가 화이트 계열로 높은 것, 이거는 이렇게 보면은 이것까지는 좀 중간이라고 보고지. 뭐 이 정도 해서 어쨌든 명도 차도 딱 대각선으로 봤을 때 명도를 낮게 하고 명도를 높게 하고 대비를 많이 준 거지, 그지? 자, 그럼 전체적으로 어때? 왼쪽에서 보는 얘는 대비감을 낮게 해준 거고, 이쪽은 색상이든 명도든 강하게 준 거야. 그 분위기는 정확히 우리가 룩앤필 하고 있잖아, 그치?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배색 관계에서 저대비 배색을 하면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자, 우측에 있는 베네통 같이 강력하게 부딪히게, 대비를 강력하게 부딪히면 경쾌하고 활달하고 화려한 느낌들을 준다. 그것은 사이트의 성격, 목적, 컨텐츠 특징에 따라서 그 배색을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배색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은 자, 우리의 사이트의 전체적인 컬러 계획은 고대비 배색으로 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지. 명도 관계로 봤을 때, 뭐 채도 관계로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한 화면에서 전체적으로 이 색, 이 색, 이 색, 뭐 요 색만 강조가 되는데, 어쨌든 이 면들을 보면 유사한 저대비를 가지고 만들었지. 그럼 가만히 보면 그 녀석들은 뭐야? 배경이 되는 것들이야.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이 면이 전체적으로 크게 보이지? 구분돼서 보이지 않고 요 녀석 빼고는 그지? 이거 잘라버릴 걸 그랬나? 아무튼 만약에 이렇게만 돼 있다고 보면 완벽한 저대비 배색이다. 그래서 얘가 하나의 큰 사각의 면으로 보여지면서 그 안에서 부드럽게 면들을 나눠주는 그런 스타일을 만드는 거지. 자, 우측에 보면은 얘는 뭐야? 각각의 면들을 뭐 레이아웃이라고도 볼 수 있고 정보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면들을 어때? 색을 다 다르게 쓰지?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뭐 블랙 이렇게 그지? 세퍼레이션 그지? 벽을 만든 거야. 그럼 각각의 면들이 정확히 떨어진다. 그지? 그 면들이 떨어진다는 건 뭐야? 정보가 정확히 딱딱 분리된다는 거지. 그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지, 그지? 전체적으로 이 사이트에 큰 느낌을 받는다라고 봤을 때는 또는 어떤 고유한 한 색상이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대비를 적게 해서 큰 느낌으로 오게 하는 거고 그 안에 정보 영역이 또는 정보의 구분이 또는 스타일 아이덴티티가 활달하고 명랑하고 이래야 된다면 그 대비 배색을 만들어 가면 되겠지.